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고요. 시카고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하고 나면 속이 시원할 것 같거든요. 어제 아침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카톡 메시지였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 단체 채팅방이었죠. 새벽 3시였는데 잠이 확 깼어요. 시차가 아직도 헷갈려요. 벌써 38년을 여기 살았는데도. 우리 큰애가 또 승진했어. 이번엔 부장으로 올라갔다고 하네. 순자 언니의 메시지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줄줄이 다른 사람들 메시지가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둘째 딸이 손주 낳았는데 너무 예뻐. 사진 봐봐. 우리 막내가 집 샀다고 연락 왔어. 강남의 아파트래. 우리 며느리가 또 용돈 보내줬어. 얼마나 효성스러운지. 저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어요. 뭔가 답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도대체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큰애는 LA에서 변호사로 일해요. 작년에 한 번 전화했나? 크리스마스 때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먼저 걸었어요. 엄마 바빠서 그냥 문자로 할게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둘째 딸은 시애틀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 와요. 그나마 이 애가 제일 낫죠.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약은 빼먹지 말고 드시고라고 물어봐 주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5분이면 끝이에요. 엄마 회사에서 불러서 끊을게요 라고 하면서. 막내는 뉴욕에 있는데 이 애는 정말 연락이 없어요. 추석이나 설날에나 해피 CHUS UK 이런 식으로 문자 하나 보내고 끝이에요. 한국말로 쓰는 것도 귀찮은가 봐요. 저는 카톡 메시지를 다시 읽었어요. 모든 친구들이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을 하고 있는데 저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써야 하죠? 우리 애들은 연락도 안 해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들 복 받으셨네요 라고 써놨어요. 이모티콘까지 붙여서요. 괜찮은 척하려고.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혼자 사는 집이라 냉장고에 들어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달걀 몇 개, 김치 어제 만든 된장찌개 남은 거. 이걸로 아침을 해결해야죠.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혼자 밥 먹을 일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침마다 북적북적했죠. 엄마 도시락 싸줘, 엄마 체육복 어디 있어, 그런 소리들로 가득했는데 이민 온 지 벌써 38년이에요. 1985년에 왔으니까. 그때는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이었죠. 남편하고 둘이서 세탁소 차려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는 아이들 숙제 봐주고. 그때는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어요. 애들만 크면, 애들만 대학 보내면, 애들만 좋은 직장 구하면 그러면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한테 한국말 가르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집에서는 꼭 한국말 써야 해라고 했는데 학교 다니면서 점점 영어가 편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저한테도 영어로 말하려고 하고. Mom, can you pass me the water? 엄마라고 해. 물 좀 달라고 해. It's easier in English, mom.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우리 애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서.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키웠어요. 대학교도 다 보냈고 큰애는 로스쿨까지 보냈어요. 세탁소에서 번 돈으로 학비 다 댔죠. 그때는 정말 보람찼어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하면서.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신 게 2015년이었어요. 그때부터 진짜 혼자가 된 거죠. 그 전까지는 둘이라도 있었는데 남편이 가고 나니까 완전히 혼자더라고요. 아이들이 장례식에는 다 왔어요. 그때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Mom, you should sell the laundromat and retire. We'll help you. 도움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탁소를 팔았어요. 25년 동안 운영했던 그 가게를 팔고 나니까 손에 든 돈이 10만 불 정도 됐어요. 거기다가 401k에서 모아놓은 게 2만 불 정도 있었고요. 이 정도면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겠다 싶었어요. 소셜 시큐리티도 받고 있고 집은 이미 모트그램 어그램이 다 갚아놨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도움을 주겠다던 말은 그냥 말이었나 봐요. 처음 몇 달은 가끔 안부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작년에 당뇨가 심해져서 병원에 자주 가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의학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큰애한테 전화했어요.
Can you come with me to the doctor? I don't understand EVRYTHINgram. 그랬더니 ma'am just ask the nurse to explain in simple words. I can't take time off work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갔어요. 간호사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 영어가 부족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왔어요. 처방전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약국에서도 설명하는 걸 반만 알아들었어요. 집에 와서 혼자 울었죠.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싶어서. 한국 친구들은 카톡에서 우리 큰며느리가 병원까지 모셔다 줬어. 우리 딸이 검사 결과 다 챙겨준다고 자랑하는데 저는 정말 부러웠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의료비였어요. 보험이 있어도 코에서 페이라고 해서 제가 내야 하는 부분이 꽤 되더라고요. 당뇨 약과 혈압 약과 무릎 주사 맞는 비용까지. 한 달에 300불은 훌쩍 넘어가요. 처음에는 12만 불이나 있는데 뭘 걱정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무서워지더라고요. 의료비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집 maintenance 비용에 생활비까지 하면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특히 무릎이 많이 아파서 며칠 전에 정형외과에 갔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이 2만 불 정도 든다고. 보험이 커버하는 부분을 빼도 5천 불은 제가 내야 한다고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5천 불이면 제 401k의 거의 20분의 1이에요. 수술 한 번에. 집에 와서 아이들한테 전화해봤어요. 큰애한테 먼저 걸었죠. 선 I need 네 서그램 RY. It's expensive. Can you help me a little? 그랬더니 잠깐 조용하더니 Mom, can't you use 요 401k? TH8S what it's for라고 하더라고요. 둘째 딸한테도 전화했어요. 허니 마이니 서그램 RY 카스츠 5,000달러즈. I'm worried about the money. 이 애는 좀 더 친절하게 말하긴 했어요. Mom, I wish I could help but just BOUgram HT a house and Tgram HT and money too. Can you ask your other kids? 막내한테는 전화할 엄두도 안 났어요. 이 애는 학자금 대출 갚는다고 항상 돈 없다고 하거든요. 그날 밤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이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제 처지가 서러워서 울기도 하고. 내가 이 애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대학교 등록금도 다 내주고 용돈도 보내주고. 그런데 이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구나. 하지만 울고 나면 또 생각해봤어요. 애들도 애들 나름대로 힘들겠죠. 미국에서 사는 것도 쉽지 않고 각자 가정도 있고. 그리고 제가 너무 의존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애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며칠 전에 마트에서 한국 라면을 사는데 한국에서 온 젊은 유학생이 있더라고요. 그 애가 라면 코너에서 뭘 고를지 몰라 하길래 제가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어떤 라면이 맛있는지 모르겠죠? 한국말로 말을 걸었더니 그 애가 얼마나 반가워하던지.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혼자 사세요? 응, 혼자 살아. 애들은 다 컸는데 각자 바빠서. 외롭지 않으세요? 글쎄, 외롭긴 하지. 하지만 어쩌겠어. 이것도 인생이지.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 젊어서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 같은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혼자서도 이렇게 씩씩하게 사시는 거 보면. 씩씩하다고요? 저는 전혀 씩씩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조금 위로가 됐어요. 적어도 누군가는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봐주는구나 싶어서.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68살의 제 얼굴이 거기 있더라고요. 주름도 많이 늘었고 머리도 많이 휘어졌고. 정말 늙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아직 살아있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날 밤에 결정했어요. 한국 친구들 카톡 그룹에서 나가기로. 더 이상 자식 자랑 듣기가 힘들어서요.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 우울해지고.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룹에서 나가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하나 남겼어요. 다들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잠시 휴식 좀 취할게요. 그랬더니 몇 명이 개인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미영아, 무슨 일 있어? 몸이 안 좋아?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설명하기도 복잡하고 설명해봐야 이해 못할 것 같아서. 무릎 수술은 결국 받기로 했어요. 401k에서 돈을 빼는 게 아까워도 아프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으면서 누가 픽업하러 오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택시 타고 갈게요. 수술 후에는 택시 못 타요. 가족이나 친구가 와야 해요.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옆집 할머니한테 부탁했어요. 메리라는 분인데 저보다 10살 많으신 백인 할머니예요. 이분도 혼자 사세요. 메리 can you help me? I need someone to pick me up after surgery arrive. 이분이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는 안 통해도 마음은 통하나 봐요. 수술 날에 메리 할머니가 정말 와주셨어요. 수술실에서 나와서 이 할머니 얼굴을 봤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이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워브스 언론 버디 캔 헬프 이치 어더. 혼자지만 서로 도울 수 있다고. 영어 발음이 서툴러서 몇 번 되물어봤는데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수술 후에 회복하는 동안 메리 할머니가 가끔 들러서 안부를 물어봤어요. 저도 이분이 아플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도와드렸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꼭 가족이 아니어도 꼭 같은 언어를 쓰지 않아도 서로 의지하고 살 수 있구나. 요즘은 혼자 사는 것에 조금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고. 그게 제 일상이에요. 가끔 아이들 생각이 나긴 해요. 특히 명절 때나 제 생일 때. 하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는 않아요. 기대하면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면 마음이 아프니까. 대신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한인마트에서 한국 사람 만나서 잠깐 한국말로 대화할 때, 메리 할머니랑 제스처로 소통할 때, 혼자 만든 된장찌개가 맛있게 나왔을 때, 401K 잔고를 보면 아직도 걱정돼요. 이 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하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받아들이려고 해요. 어제 큰애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6개월 만에. Mom, how are you? 살이 IHAVNT cold. Work has been crazy. 바쁘다는 이유. 항상 그 이유예요. 하지만 화내지 않았어요. 그냥 I'm fine. Take care of yourself라고 답장했어요. 예전 같으면 왜 이제야 연락하냐,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냐 이런 말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 말 해봐야 서로 불편해질 뿐이거든요. 며칠 전에는 둘째 딸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무릎 수술 잘 됐어요? 미안해요. 바빠서 연락 못했어요. 괜찮다. 잘 됐어. 혼자 병원 가셨어요? 응, 옆집 할머니가 도와줬어. 그랬더니 잠깐 조용하더라고요. 아마 미안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엄마, 제가 좀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한두 번은 연락할지 몰라도 또 바빠지면 잊어버리게 될 거라는 걸. 그래도 괜찮아요. 애들도 애들 나름대로 사는 거니까. 요즘 제일 친한 사람은 메리 할머니예요. 언어는 안 통해도 혼자 사는 사람끼리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분도 자식들이 멀리 살아요. 플로리다에 아들 하나 있는데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 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도 더 외로우실 것 같아요. 가끔 이분 집에 가서 차 마시고 이분이 제 집에 와서 한국 음식 같이 먹고. 말은 많이 못해도 함께 있으면 덜 외로워요. 어제는 이분이 코리안 드라마라고 하면서 TV 화면을 가리키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보고 있었나 봐요. You watch too? 라고 물어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We watch too그램이서?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가끔 메리 할머니 집에 가서 같이 한국 드라마 봐요. 이분은 영어 자막으로 보고 저는 한국말로 들으니까 둘 다 재미있어 해요. 어젯밤에는 드라마 보다가 울컥한 장면이 나왔어요. 엄마가 자식들한테 외면당하는 장면이었는데 메리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말 없이 그냥 손을 잡아주는데 그게 참 고마웠어요. 나도 그래, 당신도 그렇지? 라는 걸 서로 아는 것 같았어요. 한국 친구들 생각도 가끔 나요. 카톡 그룹에서 나온 후로 연락이 뜸해졌지만 가끔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도 각자 힘든 게 있을 거예요. 자식 자랑만 하는 것도 어쩌면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일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비교하고 싶지 않아요. 남의 자식과 제 자식을 비교하고 남의 노후와 제 노후를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난주에 한인교회에 갔어요. 오랜만에 한국 사람들과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예배 끝나고 친교 시간에 여러 할머니들이 둘러 앉아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큰며느리가, 우리 손주가, 또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끼어들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한 할머니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미영 씨 자녀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다들 바쁘게 잘 지내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다들 눈치가 있나 봐요. 집에 오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혼자구나. 하지만 그 생각이 예전처럼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그냥 그런 거구나 싶었어요. 요즘은 하루하루가 비슷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약 먹고 간단히 아침 먹고 TV 보거나 책 읽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잠들고. 별일 없는 하루들이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프지 않고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401K 계좌를 보는 횟수도 줄었어요. 예전에는 매일 들어가서 잔고 확인하고 계산기 두드려가며 이 돈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봐요. 걱정해봐야 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만 받으니까요. 대신 작은 절약들을 실천해요. 쿠폰 모아서 마트 가고 세일할 때 생필품 사두고 전기료 아끼고.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건강 관리에 신경 써요. 아프면 의료비가 많이 들거든요. 매일 30분씩 걷기하고 당뇨 관리 철저히 하고 처방전대로 약 빼먹지 않고 먹고. 어제는 메리 할머니랑 같이 근처 공원에 갔어요. 날씨가 좋아서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말이 안 통해도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니까 재미있어요. 이분이 자기 지갑에서 손주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플로리다에 사는 손주래요. 7살인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도 제 핸드폰에서 호준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큰애 아들인데 벌써 고등학생이에요. 이 애는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하이라고만 하고 지나가요. 하지만 사진은 예쁘죠. 메리 할머니도 핸섬 보이라고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손주가 멀리 있어도 연락을 안 해도 사진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걸. 굳이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제 손주는 제 손주구나 싶었어요. 집에 와서 오랜만에 아이들 사진을 꺼내봤어요. 어릴 때 사진들이요. 세탁소에서 일하느라 바빠서 많이 찍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몇 장씩은 있어요. 큰애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사진, 둘째 딸이 간호사 면허 받았을 때 사진, 막내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사진. 그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이 애들을 여기까지 키웠구나.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연락을 자주 안 해도 찾아오지 않아도 제가 키운 아이들이고 잘 자라서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며칠 전에 막내한테서 깜짝 연락이 왔어요. 1년 만에요. 맘 아이그레모트 어프로모션 앳 워크. 승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했어요. 생크 유맘. 일콜 유모 오펀. 더 자주 연락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 바쁘면 언제든 괜찮다고 했어요.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어요. 아직도 엄마한테 좋은 소식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싶어서. 요즘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요. 메리 할머니랑 같이 보는 것도 있고 혼자 보는 것도 있고. 한국말을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고향 생각도 나고. 특히 가족 이야기 나오는 드라마 볼 때는 많이 울어요. 엄마가 자식을 그리워하는 장면, 자식이 뒤늦게 효도하는 장면. 그런 거 보면 눈물이 나요.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에요. 위로받는 느낌도 들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세상 모든 엄마들이 다 비슷한 마음이구나 싶어서. 어제 본 드라마에서는 할머니가 혼자 살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이 나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며칠 동안 혼자 있다가 이웃이 발견하는 거였어요. 그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럴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그래도 메리 할머니가 있으니까 며칠씩 연락 안 되면 찾아올 거야 싶어서 조금 안심됐어요. 이분과 약속한 게 있어요. 매일 저녁 9시에 서로 안부 문자를 보내기로요. 간단하게 구두 니그램 HT 이렇게요. 만약 답장이 안 오면 서로 확인하러 가기로 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작은 약속이 마음을 든든하게 해줘요. 적어도 누군가는 제가 살아있는지 확인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에 또 401K 계좌를 확인했어요. 무릎 수술비 빠지고 나서 지금 11만 5천 불 정도 남았어요. 5천 불이 줄었네요. 예전 같으면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 큰일이다 하고 걱정했을 텐데 요즘은 그래도 아직 11만 불이나 있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매달 나가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아껴 쓰면 한 15년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68이니까 80세까지는 괜찮겠죠. 그 이유는 그때 가서 생각해야죠. 지금부터 15년 후 일을 걱정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요즘은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해요. 아침에 눈 떴을 때 큰 아픔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을 때, 따뜻한 집에서 잠들 수 있을 때,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가끔 생각나긴 해요.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어떤지. 하지만 다시 연락할 생각은 없어요.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굳이 비교하며 살 필요는 없죠. 메리 할머니가 어제 제게 그러더라고요. You are STR 오앵그램 우먼. 강한 여자래요. 저는 전혀 강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분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 봐요. Why? 라고 물어봤더니 You live alone, but you smile이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살면서도 웃는다고. 정말 그런가요? 저는 웃고 있는 건가요? 거울을 보니까 정말 웃고 있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거울 볼 때마다 늙었다, 주름이 늘었다, 외롭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건강하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은 변화지만 제게는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인마트에서 만난 젊은 유학생이 또 저를 알아보고 인사하더라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때 라면 추천해 주신 할머니 맞죠?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애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밝아 보이세요. 혼자 계시는데도 이렇게 활기차게 사시는 거 보면 저도 힘이 나요. 활기차다고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들 눈에는 활기차게 보이나 봐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내가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구나 싶어서. 집에 와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저는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자식들은 연락 잘 안 하고 돈은 계속 줄어들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언어 장벽 때문에 답답할 때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살아 있어요. 혼자서도 밥 해먹고 집안일하고 드라마 보고 웃고 메리 할머니랑 차 마시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삶을 꾸려가고 있어요. 이게 잘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어젯밤에 큰애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몇 달 만에요. Mom, how are you? I heard from Jenny that you had knee surgery RY. 둘째 딸이 얘기해 줬나 봐요. 그래서 무릎 괜찮다고 잘 됐다고 했어요. Mom, I'm sorry I could not be there.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평상시와 똑같았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떨리면서 Mom, I love you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얼마 만에 듣는 말인지. 저도 목이 메어서 I love you too 선이라고 겨우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아직 저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들이 있구나 싶어서. 연락을 자주 안 해도 찾아오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엄마를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저도 그 아이들을 항상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는 메리 할머니가 나크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을 열었더니 손에 뭔가 들고 있더라고요. 포유라고 하면서 내미는데 작은 화분이었어요. 꽃이 핀 작은 화분. 생크유라고 했더니 You take care of me, I take care of you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저를 돌봐주니까 자기도 저를 돌봐주겠다고.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그 화분을 창가에 놓고 보니까 집안이 훨씬 밝아 보이더라고요. 작은 변화지만 큰 차이가 나요. 매일 물 주고 햇빛 잘 받는 곳으로 옮겨주고. 돌볼 게 있으니까 하루가 덜 지겹해요. 요즘 제 하루는 이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약 먹고 화분에 물 주고 아침 먹고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메리 할머니랑 차 마시거나 드라마 같이 보고 저녁 먹고 책 읽고 잠들기 전에 구두 니그램 HT 문자 보내고. 특별할 것 없는 하루들이지만 이제는 이런 하루가 평화롭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오늘도 똑같네 지겨워 이랬는데 요즘은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네. 내일도 이런 하루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변하니까 똑같은 하루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한국 친구들한테는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자식 자랑하는 걸 질투해서 카톡방에서 나온 거니까. 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그 친구들이 자식 자랑하는 것도 이해해요. 다들 나이 들어서 외롭고 자식이 유일한 자랑거리니까. 그것도 나름의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겠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연락해볼까도 생각해요. 하지만 굳이 서두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제 마음이 충분히 평화로우니까.
401K 잔고가 11만 불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이제는 그것도 받아들여요. 돈은 쓰라고 있는 거니까. 너무 아껴서 못 쓰고 죽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써가면서 사는 게 낫죠.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돈이 있어도 아프면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써요. 매일 산책하고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하고 약 빼먹지 않고 먹고.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건강을 지켜주겠죠.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인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기대하지도 않고 남과 비교하지도 않고 그냥 제 속도에 맞춰서 살고 있으니까. 외롭긴 하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혼자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에요. 메리 할머니도 있고 가끔 만나는 한국 사람들도 있고 무엇보다 저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고 있으니까. 68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가 아니라 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도록. 쉽지 않았지만 결국 해냈어요.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했고 외로워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이제 남은 시간을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나 자신에게 고마워하면서. 한국 친구들은 다들 자식 자랑을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요. 혼자서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외로워도 웃을 수 있다고 늙어도 아직 꿈이 있다고. 그게 제 진짜 자랑이에요.